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명희입니다. 여러분이 앞전에요. 공통 체크리스트 사항과 실내 1, 실내 2, 실외 1의 체크리스트 사항들을 모두 동영상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어떤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한 번씩 숙지하고 계실 건데요. 현장에 나가다 보면은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업무별로 조금 디테일한 교육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공통, 실내 1, 2, 실외 1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실제로 보게 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통사항을 이렇게 체크하라고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체크해야 될지를 잘 애매하게 모를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업무 특성별로 조금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한 설명을 추가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우리는 안전 나침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 동영상에서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나침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한 곳만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침반입니다. 그럼 나침반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방향을 항상 지시하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안전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 가셔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북쪽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안전한 방향으로 일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역할입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하나하나 체크해주는 부분들이 실제로 여기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좀 더 좌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은 좀 디테일하게 작성 부탁드리고요. 그냥 보시고 yes, no 이렇게 아니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셔가지고 정말 예스인지 노인지 체크하시고 또 현장에 가신 다음에 공통적인 사항과 실내 실외 뭐 이런 부분에는 없다 하더라도 또 눈에 보이시는 것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면 정말 그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일하실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좋은 예방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업무에 나가시냐? 공공시설 관리 지원 업무에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일하는 장소가 공공시설의 관리 지원을 하는 업무에 계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모니터링 요원으로서 체크를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공원, 놀이터, 보건소, 경로당 이런 것처럼 누구나 같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역할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공시설이라고 하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 거기서 관리 지원을 하는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역할입니다. 이 공공시설에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체크하는 사항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사항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집중적으로 보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체크리스트 공통 사항 중에서도요. 3번 보호장비 착용, 9번에요. 전기 안전 및 감전사고 예방, 15번에요. 떨어짐 주의, 체크리스트 실외 1에서요. 불안전한 상태 점검 및 보고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공공시설 업무를 하는 것은요. 실외도 있지만 보건소나 경로당처럼 실내도 있습니다. 보통은 체크리스트 공통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실내죠. 대체적으로 실내에 있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공공시설에서 실내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보시는 거고요. 체크리스트 실외는요. 실외에 있는 공공시설의 위험 사항에 대해서 얼만큼 체크할 수 있고 보고 체계를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항들입니다.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전기 안전 및 감전 사고 예방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이제 보건소라든지 이런 시설에 가게 되면은 그 환경 정비를 위해서 뭐 어떤 공구를 사용해서 환경 정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와 같은 음식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조리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뭐 전기포트라든지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음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전기기구를 얼만큼 감전사고라든지 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이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큰 부분이 문어발식으로 쓰고 있는 콘센트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여기서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하나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썼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 라는 생각으로 문어발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어발식으로 쓰는 부분들이 끝내는 감전사고도 있으시지만 또 하나가 화재의 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를 문어발식으로 쓰고 있으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전기를 문어발식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좀 사용을 자제를 권고드리고요.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은 팁이 되실 겁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이든 벽에 보면 콘센트가 있잖아요. 그 콘센트에서 전기를 좀 분산해서 쓸 수 있게끔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쓸 수 있는 전력량이 있는데 여러분이 문어발식으로 해서 막 꽂아두게 되면은 여기서 쓸 수 있는 한정된 전력량보다 흐르는 전력량보다 더 많이 끌어당기다 보니까 여기서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문어발식으로 콘센트를 꽂아두게 되면은 그 사이에 먼지가 많이 낍니다. 그 먼지들이 나중에 정전기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스파크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소방학교에서 실제로 실험하는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작은 콘센트에 먼지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잠깐 우리가 옷에서 나는 정전기 있죠. 그런 가벼운 정전기에도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걸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고 감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애초에 그런 화재가 발생되지 않게끔 문어발식 전기를 쓰는 것을 이제 자제 부탁드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셔서도 어르신들이 그런 식으로 전기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감전의 위험도 있고 화재의 위험도 있다 보니까 문어발식으로는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하나 전기를 이용할 때요. 가장 궁극적으로 많이 보아야 되는 게 문어발식도 봐야 되지만 피복이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전기 전선이 그 위에 전선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벗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벗겨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만졌을 때 특별한 감전이라든지 전기 흐름이 없다 그러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작은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이용하다가 보게 되면 점점 더 그 피복 부분이 커지게 되고요. 그 부분이 다른 전기 스위치랑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신체와 부딪혔을 때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쓰는 전기기계 기구에 피복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교체해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기 안전 및 감전사고 예방 방법입니다. 그러면 팁으로요. 여러분들도 생활에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전기로 인해서 감전이 발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냉동실에 있는 얼음 있죠. 한번 꽁꽁 얼른 얼음을 직접적으로 손으로 한번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만져보시게 되면 그게 얼음이요, 잘 떨어지지 않아요. 피부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역할을 하거든요. 전기도 똑같아요. 내가 감전이 발생이 되어서 전기를 만졌을 경우에는요, 내가 손을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기가 나의 피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제가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감전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전사고를 멈추기 위해서 내 스스로는 손을 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감전을 더 이상 흐르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나 혹시라도 시설의 안전 점검을 다니다가 체크를 다니다가 혹여나 그런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원을 먼저 차단하는 거 생활의 꿀팁입니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공공시설을 이제 관리 지원하는 업무를 보시는 어르신들한테 가셔서 하시는 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두 가지는 문어발식으로 콘센트를 쓰고 있는지, 피복이 발생되어 있는 것이 즉각적으로 교체가 가능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떨어짐 주의입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내에서는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경로당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설에 환경 개선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면 그분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시설 관리 지원 업무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요, 형광등이 나가서 교체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르신들이,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형광등이 나갔어요. 그러면 형광등을 갈기 위해서 내 키가 짧기 때문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면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라고 했더니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할까요? 쓱쓱 보더니 저기 의자가 있네? 의자에 밟고 올라가면 되죠?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안전 모니터링 요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답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작업을 하는 것을요, 고소 작업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의자, 책상, 박스 이런 거 절대로 안 되고요. 형광등을 갈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조 도구가 사다리 아니면은 안전작업 발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건물에는요, 안전작업 발판이라는 건 잘 없어요. 정말 좀 전문적인 현장에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다리는 다 있어요. 사다리도요, 일자형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가 딱 펼치면 열리는 A형 사다리가 다 있을 겁니다. 형광등을 갈 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올라가서 형광등을 간다입니다. 자, 그러고 공통사항에서 떨어짐 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셨을 때 아마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게 있을 거예요. 뭘까요? 떨어짐 주의, 사다리 작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은 2인 1조 작업입니다. 사다리에 잡고 형광등을 올라가서 형광등을 가는데 혼자 올라가서 작업하고 있다. 그러면은 떨어짐에 대해서 주의를 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럼 체크리스트에다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yes가 있고 no가 있으면 no라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마 배웠으니까 그러진 않으실 거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불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보건소라든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형광등이 나가서 이거 좀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노인 일자리 사업하시는 어르신들이 환경 개선과 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형광등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형광등을 교체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사다리를 잡고 있으면은 yes가 되겠죠. 그런데 혼자서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no가 되는 겁니다. 사다리는요, 기본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우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사다리가 없다고 해서 의자라든지 아니면 책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사다리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시설을 통해서 사다리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짧은 사다리도 있고요. 긴 사다리도 있어요. 형광등을 갈기 위해서는 어떤 사다리를 가져와야 될까요? 네, 우리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내 키가 팔을 뻗어서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아니고요. 내 팔이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까지의 높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다리도 낮은 사다리가 아니라 높은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올라가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것이 떨어짐을 주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크하실 때 이런 안전수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하셔가지고 yes 아니면 no에다가 꼭 해주시고요. 좀 더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갔는데 다른 의자나 책상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야기는 해주시는 게 좋겠죠. 사다리로 2일1조 작업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그분들이 우리 시설에는 사다리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라고 체크하시면서도 사다리가 없음이라고 적어주시면은 다음에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호구 착용인데요. 보호구는 앞에 얘기했던 시설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작업을 하신 환경 정비를 위해서 작업을 하실 때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을 하시는 경우 아니면 형광등을 갈기 위해서 고소 작업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되어 있는 보수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다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전기 작업을 한다. 혹시 전기 콘센트를 꽂는다든지 전기를 문어발식으로 쓴다든지 혹시 주위에 있는 공공시설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스위치를 꽂아두고 뭐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계 공구를 쓰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보호구를 착용해야 될까요? 네. 그냥 장갑은 아니고요. 절연성 보호 장갑입니다. 우리가 보호구에는요. 일반 장갑도 있겠지만 전기, 감전을 예방할 수 있는 절연성 보호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 문어발식을 쓰는 것으로 인해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연용 안전 장갑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흔히 얘기하죠. 고무 장갑이라도 우리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맨손으로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안전한 장갑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거고요. 또 하나, 사다리 작업 같은 경우에는 떨어짐 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혹시라도 보호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사항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절연용 보호 장갑을 끼는 이유는 내가 감전이 발생되지 않게끔 문어발식으로 콘센트를 쓰지 않고 피복이 발생되었을 때 즉각 교체해주면은 감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의 실수든 같이 일하는 동료의 실수든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감전이 발생되었을 때 내가 그 감전으로 인해서 나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연용 보호장갑을 착용하는 것처럼 모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완벽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혹시라도 실수로 아니면 부주의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나의 몸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보호장비입니다. 그래서 절연용 전기를 이용할 경우에 절연용 보호장갑을 끼는 거고요. 사다리, 고소 작업을 이용할 경우에는 떨어질 위험이 있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나의 몸 중에서 어디를 가장 보호해야 될까요? 네, 머리가 떨어질 때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기본 안전 수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셔갖고 점검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어르신들이 전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안전한 절연용 보호장갑을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고소 작업, 사다리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이것도 어르신들의 안전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 방역을 위한 보호 장비 착용입니다. 요즘에 전염병 이런 걸로 인해서 방역 작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보호장비 착용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여기서 선생님들이 하나만 더 봐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방역 작업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하시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방역 장비는요. 틀면 이렇게 연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 기계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손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배낭식으로 메고 이렇게 뿌리는 방역 작업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지만 먼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중량물이라고 그러죠. 무거운 무게를 들고 소독 작업을 하시고 방역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팔이라든지 어깨에 근골격계 질환에 염려가 있음으로 인해서 꼭 방역 작업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 여부도 한번 정확하게 체크 부탁드리고요. 무겁기 때문에 또 하나 이분들이 방역 작업을 하면서 소독약이 뿌려지면은 그 부분이 저의 흡입됨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마스크뿐만 아니라 또 그런 유해 물질이 나의 몸에 붙어서 나중에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꼭 방역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번거롭고 귀찮다고 해서 보호 장비 입지 않으시고 방역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혹시나 그런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요. 어떤 부분들은 방역복만 입고 있다. 아니면은 마스크만 착용하고 있다. 아니면은 안전 관련되어 있는 작업복 중에서도 발더신만 착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때 마스크만 착용 아니면 보호구 중에서도 발더신만 착용 그다음에는 머리만 착용 이런 식으로 조금 체크해 두시면은 다음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안전교육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방역을 할 때 뿌리는 그 액체, 소화들이 우리가 호흡할 때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해한 성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불완전한 상태 점검 및 보고사항입니다. 이 공공시설의 환경 개선 업무를 이제 보도하시는 어르신들은요. 어떤 일을 하시냐 그러면은 도로가 혹시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가 훼손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이들이나 다른 이용자분들이 오셔갖고 혹시라도 그 문화재에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순회 점검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 다니시는데 만약에 다니시다가 도로가 파손된 걸 발견했어. 아니면은 문화재가 파손된 걸 발견했어. 누군가가 문화재를 파손하는 것을 막긴 했지만 파손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언가 잘못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수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얘기를 해야겠죠. 내가 도로 순찰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즉각적으로 수리, 개선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지 이거는 여쭤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문화재가 있는데 이 문화재가 파손이 되었고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즉각적으로 수리 개선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보고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설명을 할 때는 알고 계세요.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혹시라도 문화재가 파손되거나 도로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은 누구한테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잊어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체크한 그 담당자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진다든지 개선을 위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도로 파손이 되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하셔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체계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 1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담당자 2한테 연락하게 되고 담당자 2가 담당자 3에게 연락하게 돼서 담당자 3이 직접 나와서 이것을 즉각적으로 개선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요. 오늘 보고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일
담당자가 정해져서 모레 수선이 이루어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지를 그 체크를 하시는 분은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지만 즉각적으로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셔갖고 보고 체계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여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럼 예스. 혹시나 모르거나 반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노라고 체크하시고요. 거기다가 일부 사항만 뭐 알고 계신다. 담당자만 알고 계시고 보고 체계는 잘 모른다. 아니면은 담당자는 알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은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공공시설에 업무를 하시는 어르신들은요. 대체적으로 실내나 실외나 환경 정비 개선을 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보수하고 파손된 것을 이제 보완하시는 업무다 보니까 특히 보호 장비를 착용하신다든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보고 체계가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 적어주시면은 그분들의 추가적인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체크해 주셔가지고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은 글로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모니터링 요원이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